예, 2025년 4월 1일, 오늘은 화요일이죠. 예, 음력으로는 3월 4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에 대한 탄핵이 4월 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 다음이죠. 예. 금요일이 나네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마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 과정에서 두 기둥이 하나는 민주주의고 하나는 법치주의인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매우 훼손되었던 지난 4개월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샤머니 나라이기 때문에 흥이 많고 인정이 많았어. 때로는 법치주의를 해가는데 냉철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제가 환구문명학술은 연구원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인 절차적 정당성을 포함하는 것이고, 법치주의라는 법치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말로 조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이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환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샤머니 나라이면서 환의 나라이고, 한의 나라이고, 조선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이라는 것은 환국사, 환인, 환웅, 당군, 여기에서 우리가 환을 찾아볼 수가 있고, 이것은 빛나는 나라, 광명의 나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특히 우리 샤머니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순우 임금이 와서 우리가 그 한이라는 그 이름을 쓰게 되었는데요. 요거는 소남자 김재석 선생님께서 옛날에 연구를 해서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소남자 김재수 선생님께서 연구에 의하면 바로 이 한나라 때 한이라는 나라가 바로 순임금 때 우리가 쓰여졌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백성의 나라, 민본의 나라, 국민의 나라, 그 다음에 샤먼의 나라, 요거는 우리가 요순우 임금 때 민유방본이라는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샤먼의 나라는 바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여기 농자지 천하지 대본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유방분을 우리가 민방이라 그러는데,
이 민방을 다른 말로 이제 민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제 황제와 이제 왕은 제후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 전제왕권 국가라 그럽니다. 전제왕권 국가. 그러니까 황제 국가하고 전제왕권 국가하고는 다른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황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국강상을 통해서 조두의 방식을 빌려서 삼신 할머니를 통해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 황제이고요. 전제 왕권 국가에서 왕은 바로 종법제도에 해가지고 요 종법제도를 이론을 체계를 만들었던 사람은 공자라는 샤머니신데요. 공자께서 종법에 기초해서 봉건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제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죽고 나면 맏아들이 이제 그 대권을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전제 왕권 국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요 전제 왕권 국가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자격이 없고요. 바로 자기의 그 종묘와 사직에, 그 사직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로 황제국이면서 이제 제후국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에는 황제가 두 분이 계셨는데 세조 때 황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종 황조 때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황제가 있었죠. 그래서 비록 황제의 그 기간은 13년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그렇지만 이 13년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환국의 지난 역사를 부활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현재 내일 모레 이제 윤석열의 이제 탄핵 인용과 함께 이제 제가 나름대로 오늘 생각해 봤던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이라는 대한할 때, 대한민국 할 때 한이라는 이 국호를 석에 세운 사람은 우리가 순임금이시다. 그 다음에 우임금에 우임금에 와서는 민유방본이라 가지고 아까 백성의 나라, 민본의 나라, 국민의 나라, 그 다음에 샤먼의 나라를 만들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제국,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요순우에 걸쳐서 뭐냐면은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해보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고대사, 상고사, 상상고사, 그 다음에 태고사, 예,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것이죠. 여기 요 24번인데요. 요 24번 요 지금 이제 제가 24번 여기에 보면 후수선어후 위하우시 여기에 이게 저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이 말은 후에 이제 우리가 그 선우라는 사람이 이제 순임금이신데 순임금의 성씨는 하우시라는 거죠. 하우시. 자, 그래서 우리가 하은주라고 할 때 하은주라는 것은 하나라가 있고 은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은주가 뭐냐면은 하나의 연방제 형태로 묶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하운주를 뭐냐면은 샤먼 제도에 샤먼 삼지 제도로 묶여져 있는 나라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황제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국강상이라고 하는데 황제는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게 지금 중요한 것이 요거 밑에 26번에 나오는 요 내용인데요. 앞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지금 26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여기서 보면 조두는 정액을 넣어두는 항아리고 조두와 콩가다는 고대 지도자 탄생의 비밀 의뢰라는 거죠. 의뢰.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조두는 바로 뭐냐면은 우수한 인자인, 소위 말하는 우수한 인자를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발탁을 하는데요. 매우 뭐냐면은 무인 기질이 뛰어난 아주 뭐냐면은 그런 군인의 그런 어떤 우수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정액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상한 머리, 외울 수 있는 그런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정액. 그 다음에 하나는 직관력이 뛰어나는 그 정액.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정액을 받아 놔 가지고 그것을 석빙고에 일시 보관했다. 그걸 조두라 그러는데요. 자안패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액을 자안패라 가지고 이 조개 안에 알을 빼고 조개 안에 들어 가지고 그것을 뭐냐면은 석빙고에 넣어 놓으면 매우 온도가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표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단오제라든지 우리가 이런 큰 팔관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큰 뭐냐면은 연고 뭐 이런 큰 축제 때 그 정액을 가져가서 선녀에게 이식을 해서, 그러니까 인공수정이죠.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인재들을 바로 우리가 국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동으로 키우는 거죠. 누가 키우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삼신할머니가 그걸 키우는. 그래서 우리가 삼신할머님을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전제 왕권 국가에 있어서의 왕의 이 침실을 도맡아서 그 시간과 일시를 뭐냐면 지정해주는 그 상궁이 바로 뭐냐면은 삼신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그거를 비너스라 그러죠. 비너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앞에 저 안에 좀 그림 저 안에 보면 저 비너스가 지금 저 안에 보이죠. 저 안에 저 비너스, 저기 서양에서는 이걸 비너스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삼신할머니고 그래서 이 조두를 자한패에 조개 껍질 안에 넣어서 그 조개 껍질 안에 그거를 석빙고에 넣었다가 그 석빙고에 넣어 놓았던 것을 우리가 아까 큰 축제 때 그것을 가져가서 그 당대의 최고의 그 인텔리,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걸 우리가 선녀라 그러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시중에 보살선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유도 아마 그분들은 보살선녀가 어떤 의미에서 하고 있는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살도 우리가 예전에 샤먼날에서 쓰던 말이고 선녀도 우리 샤먼날에서 쓰던 이야기가, 그것을 지금 이제 보살선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선녀는 바로 이런 것을 받아서 유전자적으로 뭐냐면은 충분히 그 뛰어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들, 미색뿐만 아니라 지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녀에서 그 인공수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임신이 되어 가지고 아기가 10달 만에 나오게 되면 삼신할머니가 우리가 유괴를 가리키죠. 유괴가 뭐냐면은 첫째는 천문학에 대해서 이제 가리키죠. 그래서 천문학을 가리키는데 머리가
나쁘면은 도대체 뭐냐면은, 우리가 일시를 뭐냐면 알 수가 없죠. 예. 그렇게 일시를 알 수 없다는 뜻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모른다는 것이고, 농사를 지을 시간을 모른다는 것은 그, 부족과 그 단체가 뭐냐면은, 사멸할 수 있다는 그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강성에 오르는 사람은 매우 뭐냐면은, 엘리트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그 문화와 이것을 우리가 황제국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가 왕이면 큰아들이 뭐냐면 왕이 되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그 종법 제도라고 합니다. 그 종법 제도를 구체화시킨 사람은 두 분 이야기하지만 바로 공자, 맹자 이런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조두는 정액을 넣어두는 항아리이고, 조두는 우리말 이 콩가다에서 왔고, 고대 지도자의 탄생의 비밀 의뢰에 관계되고 인공수정과 관계되고, 그래서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우리가 까봤다, 우리가 고추를 까봤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고추를 까봤다는 것이 바로 이 조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레리 꼴레리라든지 그 다음에 까봤다, 그 고추를 까봤다는 것은 바로 이 조두의 뭐냐면은 손으로 뭐냐면 정액을 받아 가지고 항아리에 담아두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태현 박사님께서는 대한제국에 대해서 한이라는 의의까지는 우리가 밝히지는 않으셨는데요. 어쨌든 소남자 그 김재수 선생님의 책들,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예, 그래서 이런 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소남자 선생님의 근문 창세기 문자, 대단하죠. 이런 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죠. 우리 황태현 박사님도 이 부분은 모르시죠. 이 문자로 나타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나라, 민본의 나라, 국민의 나라까지는 이야기하시는데 샤먼의 나라라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태현 박사님께서도 되게 훌륭한 성현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분이시고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이 비추고 있는 저 책들, 저 앞에 있는 책들이 저 위에까지 전부 다 이게 황태현 박사님 일제 저 종족주의까지, 다시 한번 제가 갑진회령과 국민전쟁,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갑오회랑과 아간망명,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1, 2,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 상하,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 변경, 지역 패권의 나라, 그 다음에 공자의 인식론과 역학, 저 위에 서양 근대 정치 사상사, 계몽의 기획,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 지배와 이성, 일제 종족주의, 이거 다 뭐냐면은 우리 그 황태현 박사님이 이제,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아주 대한민국 국호 유래와 민국의 의미 요 부분이 황태현 박사님이 이제 하신 건데, 요 패치워크 무명 이론과 함께 이제 드디어 뭐냐면은 한국무명학술원에서 이 사문 제국의 부활이란 이름으로 학문을 거의 그 디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평생을 뭐냐면은 이 한국사 복원과 태고사의 과정, 태고사의 재발견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사를 복원해 가는 징검다리를 놓겠다고 해왔기 때문에 막바지에 우리가 황태현 박사님의 대한민국의 국호 유래와 민국의 의미, 이것이 바로 샤먼 제국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샤먼 제국의 부활의 어원적, 언어적, 국호적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샤먼 제국, 샤먼 사상 이런 것을 글을 쓰고 싶었는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이제 단서가 우리 황태현 박사님의 이제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제 일단 요 책은 우리가 청계에서 나왔는데 황태현 박사님께서는 좀 진보적 학자이고요. 또 고향은 전북 정읍 사람이죠. 전북 사람이고 형은 황세연입니다. 황씨 분들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부천 중동에 사는데 부천에 우리가 부천역 앞에 대성서적 고영수 선생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뭐냐면 이 황태현 선생님의 책을 발견하고 제가 그 책을 모두 다 샀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 그 탄핵 정국에 매우 뭐냐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학문의 최전선에 서 있는 마음이 매우 뭐냐면은 번잡하고 힘들었는데요. 그런 찰나에 그래도 이런 책을 공부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서재에서 책을 가져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런 책들도 뭐 오늘 조금 소개시키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제가 옆에 지금 이제 책 사놓고 있는 중에서 특히 여기 보면 박용 선생님의 샤먼의 제국, 샤먼의 제국, 샤먼의 제국, 그 다음에 샤먼의 문명, 그 다음에 엘리아드의 샤머니즘, 그 다음에 우노 하르바이의 샤머니즘의 세계, 요런 책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성취의 정모형이라고 최동석 박사님이시고, 요거는 황장업 선생의 인간중심 철학 원론 바탕이고, 뭐 옆에도 책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가 탄핵 정국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설명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앞으로 이재명 행정부가 들었을 것인데요. 이재명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가장 두 가지 키워드가 대동사회와 그 다음에 기본사회죠. 기본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사회는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는 아까 서경에 민유방본에서 놓은 말로서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철학과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을 하나 이렇게 뽑으라고 하면 첫째는 뭐냐면은 이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 사상적으로는 이게 처음에 1번은 뭐냐면은 이건 제가 보살사상이라 그랬습니다. 보살사상 대동사회. 그 다음에 이 홍익인간, 네 번째 제세이화. 요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는 요거는 우리가 환단고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요 보살사상과 대동사회, 요 다섯 번째, 지금 현재 이게 기본소득. 여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앞으로 이제 이끌어 가야 될 우리 사상이죠. 여기 앞에서 지금 이제 있는데 요 앞에 지금 이제 요 부분 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보살사상 대동사회 홍익인간 제세와 기본소득 요 다섯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샤머니 나라에서 앞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그동안 내가 샤먼 연구를 하면서 이번 윤석열 사태를 연구해 보면서 왜 우리가 백성의 나라이고 민본의 나라이고 민국의 나라이고 샤먼의 나라인 거를 제가 알 수 있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개새끼들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저거들만 뭐냐면은 배부림만 되고, 특히 한덕수 뭐냐면은 최상무기 이런
정말로 뭐냐면 질이 나쁜 이 인간들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와중에도 뭐냐면은 미국의 국채를 사가지고 그 차익을 노려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최상목이라는 이런 애들은 정말로 뭐냐면은 옛날로 치면 이건 뭐냐 총살감이 총살감. 예, 한덕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까지 오면서 아이고마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용납해 줬다는 것은 바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은 냉철한 사랑 엄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년 제국에서 백성의 나라 민부의 나라에서 가장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정이 많다는 겁니다.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백성들, 국민들,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이 많아야 되죠. 그는 호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뭐냐면 덕목이죠. 그래서 제가 호남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의 사회고 인정의 사회잖아요. 그게 호남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영남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이거예요. 엄중함이란 말이에요. 엄중함. 엄중함을 뭐냐면 자기들 배부리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구태타를 하고 이런데 뭐냐면 엄중해갖고 되겠느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 환원당 김경필의 제가 후손으로서 이 연놈들을 뭐냐면은 때려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빨이 뭐냐면은 녹아내리고 이빨이 흘러내릴 정도로 뭐냐면은 밤낮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뭐냐면은 여기까지 오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남은 대구 경북과 그 다음에 불경을 우리가 영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뭐냐면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은 내가 영남 사람을 대표해서 제발 뭐냐면은 문재인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장제원이 같은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 쪽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죽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대구 경북 사람하고 불경 사람하고 차이점은 대구 경북 쪽 사람들은 북구를 알면서도 상대편이 약점이 잡힐 때까지 끝까지 뭐냐면은 입을 항구하고 있죠. 예. 내가 영남 사람에서 잘 알죠. 그런데 지금 불경 사람들은 뭐냐면은 억울하고 자기가 명예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면은 죽죠. 노무현이가 그렇게 했고요. 박원순이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노회찬이가 그랬고, 예, 장제원이도 어쨌든 뭐냐면 요번에 성폭행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한 것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뭐냐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민분의 나라고 백성의 나라고 샤먼의 나라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바로 뭐냐면은 옛날부터 돌 김용호 선생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좀 배운 사람들이 항상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지도자가 망가뜨리는 나라를 되찾는 것은 민중이 되찾는 것도. 요번에도 바로 앞전에 촛불혁명으로 박근혜가 무너뜨린 나라를 촛불혁명으로 뭐냐면 이렇게 시원하는데 문재인이가 하나도 개혁하지 않고 해가지고 오늘의 윤석열을 만들게 되었고, 윤석열이 하도 개판쳐가지고 지금 이제 개판쳐놓은 거를 뭐냐면은 빗봉혁명으로 뭐냐면은 빗봉혁명으로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민중들이 지금 현재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4월 4일 날 이제 윤석열이가 탄핵이 이제 인용되면 쫓겨나게 되게 되는데, 자, 이래 이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대동보살사상, 대동사회, 홍익인간, 제세와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사상과 철학, 역사 부분에
하나의 이런 큰 단체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뭐냐면 이끌어 나가고 견인해 나가는 연구 집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도 있고 뭐 그랬는데 어떤 저 조그마한 이거 한국문명학술원도 그런 일종의 단체지만은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우석 선생님이라든지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민호 선생님이라든지 공우 강사한 박사님, 그 다음에 율곡 이중재 선생님, 그 다음에 박문호 선생님, 우리 최동수 박사님, 이런 분들이 뭐냐면은 중심이 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정을 발전시켜갈 통일도 이루고 그 바탕 위에서 뭐냐면 우리 최동수 박사님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동북아의 스위스 같은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최동수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70 정도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날 손가락이 뭐냐면은 달을 정도로 뭐냐면 검색해 가지고 지금 성취예측 모형의 인사조직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그걸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게 한마디 하겠는데, 공부하는 사람들 고대사를 공부하든 상고사를 공부하든 태고사를 공부하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발 뭐냐면은 현실 정치에 우리가 푸코도 좀 알고 락강도 좀 알고 하이데거도 좀 알고 들레즈도 좀 알고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세하게 그거를 다 뭐냐면 연구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뭐냐면 하버머스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 여기는 하버머스가 있죠. 하버머스 사상 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 철학, 현대 사상에 오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뭐 베그르송 진밀부터 해가지고 에드먼트 후슬, 하이데거, 사르트르, 뽕띠, 그 다음에 제임스, 존 두이, 소시러, 버트랜드 레셜, 피트겐슈타인, 레비 스트로스, 그 다음에 락강, 바르트, 미셸 푸코, 들레즈, 데리다, 예, 이런 정도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역사는 뭐냐면은 이 위정자들의 지도자가 이 계급주의에 빠져가지고 백성의 나라인 것을 모르고 계속 계급주의를 하다가 망해가는 나라다 이거죠. 우리는 계급주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하고 명령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로 우리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난날 우리가 전제 왕권 국가에 있을 때도 뭐냐면은 우리가 지시 명령 억압 착취하는 나라가 아니고 바로 뭐냐면은 민중과 백성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오늘날에 뭐냐면은 국난을 극복하고 오늘날에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계급주의를 중심으로 가지고 억압하고 지시하고 명령 억압 착취하는 것을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동하고 보완하는 과정으로 넘어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샤먼의 나라다, 민본의 나라다, 민국의 나라다, 백성의 나라다. 예, 두 번째, 우리는 지시명령 억압 착취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 이들은 이 땅을 이 땅을 자기 나라로 보지 않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요번에도 봤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이와 김건희를 포함해서 그 일당들, 그리고 뭐냐면은 이 검찰 나부랭이들, 요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저질렀던 그런 헌법 재판소를 위태롭게 했던 오랜 시간 동안의 그런 목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뭐냐면은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는, 탄핵이 일상화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일상화돼서 만약에 레드락이 걸리면 민주주의의 어떤 오늘같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그때는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뭐냐면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결단을 우리가 해나가는 방식으로 앞으로 민주주의가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새끼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 지도장, 이 한덕수라든지 여기에 있는 국무위원을 포함해가지고 이 개새끼들을, 오시원을 포함해가지고 뭐, 홍준표 포함해가지고 이낙연이, 문재인이 개새끼들, 이런 더러운 새끼들이 뭐냐면은, 이 나라를 뭐냐면은 망하든 흥하든지 저것 배때지만 뭐냐면은, 먹고 살면 된다고 하고 온갖 조작질을 다 하고, 아이고. 그래서 이 새끼들을 핵심적인 것은 이 나라를 자기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백성과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을 뭐냐면 착취한다, 이 개새끼들이. 그래서 우리 최동석 박사님께서 정치란 무엇이냐, 인간의 존엄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서 유형무형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예, 아주 위대한 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앞으로 이재명 행정부가 들었으면은 다시는 뭐냐면은 정치하는 놈들이 유리알처럼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왜 내가 조국과 문재인을 제가 싫어하고 이낙연을 싫어하느냐. 그리고 문재인과 이낙연, 그 다음에 노빠들, 그 다음에 임종석을 포함해가지고 우상호, 이인영이 이런 뭐냐면은 명망가, 지금 이제 김민석만 지금 이제 거듭난 인물로 지금 났지.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이 기타 이런 과거의 학생운동의 명망가들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문빠들이 뭐냐면은 13년 동안의 야당과 여당을 거치면서 바로 수박이 되어버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스란히 뭐냐면은 우리가 백성의 나라, 샤먼의 나라, 우리가 민중이 뭐냐면은 개고생을 하고 있고, 나도 뭐냐면은 이빨이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더러운 정치 기술만 가지고 있는 놈들이라 이거죠, 이 새끼들이. 그리고 이 국민의힘을 보면 알지만 윤석열이와 이 일당들은 정치 노름에서 이기기만 하면 장땡이다는 이런 논리를 하고요. 여섯 번째, 샤머니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꼽히게 되지, 쟤도 아까 말하는 계급주의에서 뭐냐면은 민주주의가 꼽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뭐 기독교 이야기하고 가톨릭 이야기하고 뭐 샤먼을 매우 뭐냐면 폄하하고 오방색이라 하면 뭐냐면 즉 경기를 일으켜 하는데, 결코 그렇게 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연하 뭐냐면 샤먼 성현의 나라이고 성인의 나라이고 공명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수의 나라, 그 다음에 마리아의 나라, 부처의 나라가 되려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나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한마디로 뭐냐면은 제가 직관적으로 표현하면은 호남과 기독교와의 대결이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호남의 민주화와 기독교의 뭐냐면은 기득권의 대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많은 앞으로 해석과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화두만 던져놓고 일단은 지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피를 흘렸고 동학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갑오외란, 그 다음에 갑진년 외란, 그 다음에 1919년 3월 1일 김인년의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통해가지고 이후부터 쭉 오면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제가 앞전에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앞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인데,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요건데, 요거 현재 기축옥사 때 선비약을 2,000명 정도를 죽였죠. 서인들이 죽였습니다. 천주교 박해 때 흥선대원거리 약 8,000명 정도 죽였고요. 동학농민혁명 때 일본이 뭐냐면 한 3만 명을 우리가 절단내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보도혁명 때 뭐냐면 약 총 한 30만 명이 뭐냐면은 작살났고요. 죽었고요. 광주 항쟁 때 공식적으로 약 한 2,800명. 그 다음에 윤석열 사태에서
영현백이 뭐냐면 3,000개를 주문하고 더 주문해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피를 흘렸고, 이제는 이제 열매를 따야 되고, 이제 민주화를 완성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더욱더 뭐냐면은,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전선의, 칼날 위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엘리트가 이제 교체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뭐 교수, 판사, 검사, 그 다음에 목사, 스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엘리트라고 자칭하면서 이제 왔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오면서 완전히 이제 엘리트가 교체 중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엘리트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열심히 이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산스크리트라 그러는데 그동안에 이 중들이 뭐냐면은 시간이 엄청 많으면서 돈도 많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밤낮으로 뭐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절에서 그 불경을 써놓았던 것이 그 범이지 않습니까? 산스크리트를 연구하지 않고 지금 이제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고우석 선생님이 세계 최고의 뭐냐면은 산스크리트 실담어 전문가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성석 선생님께서 바로 12연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고대사를 뭐냐면은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지금 이제 복원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것을 다시 우리 한국사 민주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는 지금 과정으로 뭐냐면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윤석열은 4월 4일 날 이제 파면될 것이고요. 10번째는 이번에는 우리가 민중이 이끌어왔고 이 민중이 이끌어와서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권을 문재인은 날려버렸죠. 그런데 이번에 빛의 혁명과 함께 이번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나면 앞으로 2달 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재명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한국의 민주화는 새롭게 뭐냐면은 정과 후가 이제 나누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엘리트 주체로서 뭐냐면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이제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덕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역사계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연구원, 그 다음에 뭐 한국학연구원, 그 다음에 등등, 그 다음에 뭐 옛날에 국사편찬위원회, 정신문화연구원 이런 것을 사글이 뭐냐면 새로 이제는 갈아치우고 새로운 인재와 새로운 젊은 사람으로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샤먼의 나라, 백성의 나라, 민국의 나라, 민본의 나라로 우리가 새롭게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정치산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